전을 해볼 건데요. 여러 가지 모듬 전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좀 특별하게 기름을 좀 만들어서 풍미를 좋게 하려고 하거든요. 양파, 대파, 마늘을 기름에다가 튀기듯이 한 다음에 그 기름을 이용해서 전을 부쳐 볼 거예요. 씻은 파 이런 걸 전부 다 너무 작게 써실 필요는 없고요. 물기만 제거해서 넣어 주실게요. 기름이 잘 우러나게 조금 길게 썰어서 가운데 부분도. 마늘은 다진 마늘밖에 없어서 다진 마늘채 넣어요. 잘게 넣었으니까 이렇게 채만 같은 데 넣어서 같이 튀기시면 될 것 같아요. 약간 갈색빛이 날 때까지 튀기듯이 볶으시면 됩니다. 센 불에서 하셔야 돼요. 기름 온도가 낮으면 얘가 기름을 먹기 때문에 센 불에 튀기듯이 할게요. 자, 마늘의 수분이 다 빠져가지고 둥둥 뜨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마늘은 건져내고, 여기도 보시면 대파 같은 것도 수분이 빠져가지고 갈색빛을 띠고 있어요. 자, 이 정도 됐으면 이제 불을 끄고 기름을 걸릴 거예요. 기름이 식을 동안 건지는 좀 식으면 기름을 먹으니까 건지는 채반에다 먼저 좀. 지금 여기 향신 재료에 안 들어간 거는 생강만 안 들어갔거든요. 생강은 계란에다가 조금 넣어줄 거예요. 생강즙을, 생강술. 잠시 기름 좀 식으라고 두고 육전에 들어갈 재료 할게요. 500g일 때 4개를 쓸 건데 3개는 흰자까지 전부 다 쓰고 하나는 노른자를 넣어줄 거예요. 색도 좀 노랗게 하고 점성을 좀 걸쭉하게 해서 반죽에 잘 달라붙게 하기 위한 거니까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보면 알끈 미리 좀 제거해서 잘 풀어 놓을 거예요. 소금을 넣지 않았어요. 밑간을 하기도 하고 간장에 초간장에 찍어 먹기도 할 거여서 일단 여기 소금도 안 하고, 소금 간을 하게 되면 약간 이 찹쌀 가루에 붙는 게 조금 덜 붙어서 여기에 소금 간을 안 하고 할게요. 찹쌀가루 80이면 부침가루 20. 키친타올에서 핏물을 완전히 제거했어요. 두께는 한 0.2 이렇게 좀 얇게 하시면 밀지 않으셔도 되니까 이렇게 얇게. 맛소금에 후추 조금 넣어서 약간씩만 뿌릴게요. 핏물을 얼마큼 제거하냐에 따라서 육전의 맛이 달라지니까 핏물을 확실히 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 좀 잡으셔야 이게 멀리 되거든요. 가까이 하시면 가까이밖에 안 되니까 조금 높이 하셔가지고 이렇게 뿌려주시면 돼요. 제가 오늘 사용하는 부위는 홍두깨살이에요. 살짝 눌러줄게요. 계란에 생강술 반 스푼 털어주세요. 맨 처음에 했던 것부터 뒤집어서. 자, 기름을 한 김 식힌 기름을 걸를게요. 이거 해 드시고 야채 볶음, 뭐 볶음 요리에 이 기름을 쓰시면 엄청 감칠맛이 나죠. 그래서 바닥에 붙은 건 깨끗하게 닦고, 아까우니까 꼭꼭 눌러서. 녹두전 같은 경우에는 센 불에서 했는데 이런 전 같은 경우에는 센 불에서 하시면 타기 때문에 팬을 달군 상태에선 약불로 하셔야 돼요. 국자를 이용해서. 저는 좀 기름이 좀 넉넉하게 있어야 되거든요. 팬이 달궈졌으면 불을 좀 낮추고, 팬이 넓은 곳에서 하는 게 빨리 할 수 있고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넣으셔서 이렇게 닦아주셔야 돼요.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요리가 는단 말이야. 서당계 3년이면 풍년을 읊는다, 풍어를 읊는다고 했으니. 나? 음. 어디 가서 이런 거 할 줄 모른다고 해야지.
고기는 워낙 금방 익으니까 2단. 자, 이렇게 익으면 이 정도 색이 나면 되거든요. 너무 색이 많이 나도 우리가 저거 하니까 이렇게 해서 기름기 빼주시면 돼요. 기대됩니다. 달걀의 비린맛 잡기 위해서 생강술 넣고 풍미를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대파, 양파, 마늘 기름에다가 해서 안 맛있을 수가 없겠죠. 동태전을 할 건데요. 2시간 전부터 미리 이거 키친타올에 했는데도 물기가 아직 완벽하게 제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키친타올에다 물기를 뺄게요. 이게 옛날에는 동태를 칼로 썰어줬단 말이야. 생선 가게에서. 근데 요즘은 그냥 그런 생선 기계로. 가게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부서진단 말이야. 엄마 나이가 상당히 많은가 봐. 왜? 요즘엔 그런 거 엄마 없는데. 나이 많아. 그렇다고 합니다. 이런 말은 빼주세요. 자, 이제 동태전 가루를 섞어 볼 건데요. 아까 육포는 찹쌀이 8이었고 여기다 안 한 거? 여기다 넣을 거야. 찹쌀이 8이었고 부침가루가 2였거든요. 이번엔 반대로 부침가루를 많이 하고 찹쌀을 조금만 할 거예요. 이제 밑간 할게요. 가루 칠게요. 꼭 막 핵함할 때도 스텐볼에다 해야 돼. 소금하고 화학 반응이 일어나가지고 핵함이 잘 된단 말이야. 물이 따뜻해져가지고. 자, 동태전은 육전보다 좀 더 기름이 있어야 돼요. 우추 우추. 새우전을 해볼 거예요. 이게 좀 큰 새우로 해야 좀 맛있거든요. 절단하고 손질된 새우를 사셔가지고 비림 좀 잡아주게 청주 넣어서 조물조물 해줄게요. 한번 씻은 상태에서 청주 해놨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부침가루 80에 찹쌀가루 20. 요 비율로 쓰시면 돼요. 이게 찹쌀가루가 들어가야 이 가루를 묻혀놨을 때 재료를 서로 겹쳐놔도 달라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찹쌀가루나 맵쌀가루를 조금 섞어주시면 좋아요. 계란도 아까하고 똑같이 달걀 3개에 노른자 하나 요 비율로 쓸 거예요. 자, 알끈 제거하고 신선한 골일수록 알끈이 잘 안 떨어져요. 젓가락질을 못하는 게 아니고. 새우 펼쳐 놓고 까치가 엄청 귀엽게 앉아있네. 설날이라고 요 앞에 앉아있네. 밑간한 새우에다가 옷을 입힐게요. 이게 새우는 원래대로 하려면 여기 물총 있거든요. 이거를 끊어 주셔야 돼요. 아니면 기름이 튈 수 있어요. 왜 나 할 때는 안 끊어주고 그냥 줘. 나 맨날 기름 맞잖아. 그래서 튀는 거야. 그러니까 나 맨날 기름 맞잖아. 자, 이렇게 한번 미리 묻혀 놓고 지지기 전에 한번 다시 가루 묻혀 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 새우에 있는 물기 같은 거, 청주 이런 게 다 스며들 거예요. 실리콘 붓을 옆에 하나 준비하시고 이렇게 묻혀줘 가면서 하면 고루고루 기름도 가고 열 전도도 좋으니까 팬에 전기팬 쓰시는 게 가장 편한 것 같아요. 전기팬 넓은 거 하나 구입하셔가지고 한꺼번에 왕창왕창 해야지. 이거 후라이팬에 하려면 진짜 명절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 넣어주시고 팬 위에서 이렇게 해주셔야 계란물이 떨어지는 것도 없고 여기 손잡이 끝에까지 계란물을 묻히셔가지고 모양을 좀 내주시면 예쁘겠죠? 전제요가. 진짜? 응. 괜찮나? 이렇게 그래서 더 모양을 내고 싶다. 그럼 여기다가 청원고추 다져가지고 넣어주시면 돼요. 근데 차례상에 올릴 거라 귀찮아. 색 있는 걸 안 넣어. 너무 색 내지만 뒤에도 이 정도만 하면 색이 돼. 아니 살짝만 더. 됐어. 새우장 완성했어요. 아구를 포를 해서 지포처럼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얘가 두툼하기 때문에
또 단맛이 너무 강해서 조미가 된 거라 물에다가 담가서 좀 이렇게 부드럽게 해주고 단맛도 빼서 얘를 전을 부치면 엄청 쫄깃쫄깃해요. 원래는 저희 오징어 포로 했었는데 너무 오징어가 비싸가지고 그럴 바엔 차라리 아구로 하자. 그래서 이번에는 아구로 준비했거든요. 네, 물기를 뺄 거예요. 얘 이런 거는 버리지 말고 모아놨다가 나중에 이거 기름 전 하나씩 끝날 때마다 뒷정리할 때 이걸로 쓰시면 좋아요. 이 전을 이렇게 되면 너무 크니까 4등분, 4등분 할 거예요. 근데 얘 자체가 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얘는 거의 소금을 뿌릴 필요가 없거든요. 후추 정도만 뿌려놔도 괜찮으니까 거의 그냥 이렇게 살짝만. 왜냐면 계란에 간이 안 돼 있으니까 살짝만 할게요. 가루의 비율은 똑같아요. 부침가루 8, 찹쌀가루 20. 이 비율로 섞으시면 되고요. 계란에 생강술 넣어서 풀어주는 것도 똑같고 알끝만 제거했어요. 남아있던 재료랑 같이 생선 튀길 때도 이 기름으로 하면 아주 좋아요. 얘는 이미 익은 거기 때문에 그렇게 오래 지질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계란물에 생만 나면 건지시면 되겠어요. 살살 해주셔야 돼요. 예. 물에 불려놨기 때문에 눌렁을 압착해서 눌러놓은 거라 부서질 수 있으니까 털어서 이 위에서 해주셔야 이게 계란물도 떨어지지 않고 튀길 위험도 없고 좋아요. 여기서부터 가면 다 흘려요. 아구 포전입니다. 아구 포전 모양도 예쁘고 색도 예뻐서 이거 흔들지 마. 별미예요. 별미. 크리미를 이용한 전을 해볼 건데요. 이게 아이들 학교 수업할 때 제법 인기가 있던 거여가지고 오늘 해보려고 해요. 자, 크림이 400g이에요. 400g 먼저 껍질 까고 청양고추 좀 칼칼하게 청홍으로 준비해서 너무 매운 거 못 먹으니까 청 2개, 홍 하나 하자. 얘를 먼저 부셔요. 얘를 잘게 다져놓은 청양고추를 넣어서 마요네즈 일단 100g이긴 한데 조금 남겨서 주물러 보고 간을 살짝 봐서 맛소금 조금만. 간이 이미 마요네즈 맛살에 조미가 된 거라 100 넣어도 다 될 것 같아요. 뭐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로 하시면 되니까 이게 너무 크면 안 예쁘니까 자 얘를 납작하게 해서 가볍게 모양을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얘도 마찬가지로 이미 다 익은 상태에 조미된 거기 때문에 달걀물이 색만 나면 건질 거예요. 밀가루 넣는다. 동그랑땡 대신 이렇게 맛살전 하셔도 좋거든요. 그래서 저희 뭐 육전도 했고 녹두전도 했으니까 맛살을 이용한 크리미를 이용한 크리미 전도 아주 색달라서 이 마요네즈가 들어가면 엄청나게 부드러워서 바삭하고 찹쌀가루가 바삭하기 때문에 바삭하고 부드럽고 이런 맛이 날 거예요. 이미 다 익은 재료라 계란만 익으면 되니까 자 이렇게 해서 크리미를 넣은 전을 해봤어요. 이 크리미전은 만들어서 한번 드셔보세요. 그러면 이게 사라다 할까 그런 느낌도 나고 그냥 미묘한데 엄청 맛있는 전이에요. 자 다음 전 또 할게요. 재미난 전으로 해볼 건데요. 그 산적을 보통은 꼬지를 이용해서 하다 보면 불편도 하고 먹을 때 잘못하면 입안도 찔리니까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해 가지고 꼬치 없이 예쁘게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그래서 맛살을 반으로 자르고 다 잘라 놓고요. 이거 모고천이거든요. 햄 좀 좋은 거 사셔야 돼요. 모고천으로 사서 맛살의 두께만큼 이렇게 자를 거예요. 그래서 다 잘라 놓으시면 돼요. 단무지는 물에다 깨끗하게 씻어 가지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했어요. 키친타올로 한 다음에 얘는 아사기 고추인데 아사기 고추가 없으시면 마늘종, 마늘종 없으면 대파 이런 걸로 해서 약간 색깔을 좀 맞춰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맞게 해볼 거예요. 자, 이렇게 맞춰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라이스 페이퍼를 이렇게 길게 잘라요. 그래서 따뜻한 물에 맛살, 햄. 이걸로 하면 짧은 거 아닐까? 되게 예쁘잖아. 이렇게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해서 꼬치 대용으로 라이스 페이퍼를 이용해서 꼬치 대용으로 사용하고 이 라이스 페이퍼도 지지면은 쫀득쫀득하니까 또 색다른 맛이거든요. 요렇게 한번 계속 해볼게요. 요 위에 색을 살리기 위해서는 밑면만 가루를 묻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라이스 페이퍼 이게 물에다가 살짝 담그신 다음에 좀 이렇게 말랑말랑할 때 붙이셔야 돼요. 이게 처음 하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이게 정 안 되시면 그냥 라이스 페이퍼를 뒷면에다 그냥 다 붙이셔도 괜찮고요. 이런 방법도 있다.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이렇게 근데 이게 아사기 고추가 생긴 게 마음대로 생겨가지고 좀 불편하니까 아사기 고추가 어려우신 분은 그냥 아사기 고추 빼고 하시면 좀 쉬우실 거예요. 라이스 페이퍼 가운데다가 감아가지고 했거든요. 이렇게 아사기 고추를 뺀 상태에서는 모양이 예쁘게 잡히는데 이 아사기 고추를 넣으니까 이게 모양이 들쑥날쑥하니까 저의 조력자가 짜증을 내가지고 아사히 고추 들어간 거 색감을 살린 거하고 뺀 거하고 했는데 이게 아사히 고추가 없는 거는 모양이 너무 예쁘게 되거든요. 마치 꼭 스팸처럼 보여요. 요런 전도 붙이는 게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이들하고 수업할 때는 이 뒤에다가 라이스 페퍼를 작게 하는 게 아니고 이 꼬치 전만큼 해가지고 그 위에다가 올리는 거예요. 요렇게도 만들어 봤어요. 완성이 됐어요. 산적. 자, 이제 전을 다 완성했기 때문에 이거에 곁들일 간장을 좀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양파 하나 좀 이렇게 썰었고요. 청양고추, 빨간 거, 홍고추, 청고추 한 4개쯤 넣었어요. 그다음에 간장 한 7개, 미림 5개 정도. 우리 계속 다시 육수 썼던 거 3스푼, 참기름 한 반 스푼, 반 스푼 정도, 설탕 하나 정도 넣고 섞을 거예요. 자, 상큼하라고 레몬즙 한 푼 넣었어요. 설탕이 다 녹았나 먼저 확인해 보고 간장 반 정도 하나 더 넣을게요. 그러면 총 간장 8개, 미림 6스푼. 이 전 양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입맛에 맞게 깨 녹두전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고루고루 쓸 수 있는 전이에요. 이거 간장. 자, 이렇게 해서 전 6가지 종류를 만들어 봤어요. 아구포전, 새우전, 동태전, 육전, 크림전, 산적, 그 아이스페이퍼를 이용한 산적. 요거는 너무 쉽게 만들었는데 얘는 이 아사히 고추의 둥근 면 때문에 감싸기가 좀 어려웠거든요. 약간 좀 기술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에어프라이어에다가 데펴 드시면 방금한 같은 전이 나오거든요. 오늘의 가장 그 요리의 포인트는 뭐였냐면 달걀에 생강수를 넣어서 달걀 비름 맛을 잡아주고 그다음에 부침가루와 쌀가루를 이용해서 그 재료들을 서로 달라붙는 것도 막아주고 바삭하게 구울 수 있게 했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기름에다가 향신 재료 파, 양파, 마늘을 튀겨서 튀기시해서 그 기름을 걸러서 썼기 때문에 무척 깔끔한 기름으로 오늘
전을 부쳤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그렇게 해 보세요. 그러면 엄청 전이 느끼하지가 않아요. 모듬전 완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풍요로운 설날 한번 준비해 보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다음에 더 좋은 요리로 만나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